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공차를 갖는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A16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A5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5는 A 더하기 4D,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K 자연수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시면 수열 AN의 첫째 항에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S8이 3분의 68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8 한번 써보겠습니다. 3분의 68은 해주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8 곱하기 2A 더하기 7D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분을 해주면 2하고 이렇게 약분되면 여기 4가 되고 또 4를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7하고 표현이 되고 이 부분을 또 제가 조금 써보겠습니다. 2A 해주는데 A 대신에 K하고 4D를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K 자연수고 D는 0하고 1 사이인데 A에 대한 정보만 없으니까 A를 소거하겠습니다. 그러면 2배의 K-4D 그리고 더하기 7D 하고 표현이 되는데 2K-D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뭘 쓰겠습니까? D는 하고 표현하겠습니다. D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D는 하고 오른쪽에다 조금 써보겠습니다. D는 2K-3분의 17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이 값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이 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K는 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K는 3이어서 3이 6, 6, 3, 18, 3분의 18에서 D는 3분의 1 하고 딱딱딱 맞겠습니다. K는 3이고 D는 6, 3, 18에서 3분의 17을 빼주니까 D는 3분의 1 하고 남겠습니다. A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A는 뭐라고 했습니까? A는 K-4D라고 했습니다. K는 3이고 4D 해주면 3분의 4 빼주면 A는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 구했습니다. A도 알고 D도 알고 있습니다. A도 알고 D도 아는데 A16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16은 하고 쓰겠습니다. A 더하기 15D 하고 표현이 돼서 A는 3분의 5라고 했습니다. D는 3분의 1 하니까 3분의 15가 되고 더해주면 3분의 20.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1번은 조건이 붙은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두 상수 AB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0 이상 4 미만일 때 fx는 3차 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3차 함수 조각이 되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4는 fx 더하기 16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4에서 7까지 fx 정적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나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0에서 4까지 정의되어 있는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4칸 위로 16칸 옮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4칸짜리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4칸 위로 16칸 올려서 붙여라 라는 뜻인데 어떻게 붙이라고 했습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게 붙여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 fx 어떻습니까? 0,0을 지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0,0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 하고 체크가 되는데 이게 0에서 4까지 그래프 조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른쪽으로 4칸 하고 옮겨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4칸 그리고 위로 16칸 옮겨서 이렇게 부드럽게 붙여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도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4칸 위로 16칸 올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 붙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3차 함수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려면 이 4에서의 미분계수하고 0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0하고 4의 중점, 즉 2가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2에서 변곡이 일어나면 0하고 4에서 이제 미분계수는 같으니까 부드럽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뭐도 알겠습니까? 이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데 16칸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0에서 4까지 이 함수값의 차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16이 되겠습니다. 즉 0에서는 0이니까 4에서의 함수값이 16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함수식을 쓸 텐데요. 우리 뭘 찾았습니까? 2가 변곡점이라고 했습니다. 2가 변곡점 공식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변곡점 공식 뭐였습니까? x 이퀄 마이너스 3a분의 b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b가 a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몇이라는 뜻이죠?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하고 찾겠습니다. 그럼 fx를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fx는 하고 나타나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6x제곱 더하기 b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4에서의 함수값이 16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4 빼기 4, 4, 16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4 곱하기 4, 4, 16 마이너스 6 곱하기 16 그리고 더하기 4b가 16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좀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로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4로 약분하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도 4 약분하고 여기도 4 이렇게 남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b는 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4가 남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6 오고 더하기 6, 4, 24 오겠습니다. 그러면 28에서 16을 빼주니까 12, b는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를 대입해서 제가 fx를 다시 조금 완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4에서 7까지 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색을 칠해 놓은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4에서 7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몇이었습니까? 여기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8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변곡점 2에서 나타나고 여기도 변곡점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에서 7까지니까 여기 7 해서 제가 보라색을 칠해놨는데요. 이 보라색 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제가 노란색을 칠해놨는데요. 이 노란색 더하기 이 직사각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평행 이동한 부분 하지 말고 원래 부분에서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 제가 여기 몇이라고 했습니까? 16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16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3 곱하기 16 하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4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이 노란 부분의 넓이만 구해서 48에 더해주겠습니다. 이 노란 부분은 0에서 어디까지 해주면 좋겠습니까? 0에서 3까지 정적분하는데 이 함수 우리 여기 구해놨습니다. 따라서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정적분 바로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x 4제곱 하고 표현되고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리고 2로 나눠주면 6x 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0에서 3까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3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99, 81 하고 표현되고 마이너스 3, 3, 9, 3, 27, 54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입하면 3, 3, 9, 6에 54 여기도 똑같이 5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0 대입하면 띠리링 0이니까 대입한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4분의 8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분의 81에 48을 더해주겠습니다. 따라서 48에 4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8, 4, 32, 4, 4, 16, 19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분의 192 더하기 4분의 82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4분의 해주겠습니다. 192에 82를 더해주면 3, 7, 27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주기성을 갖는 함수 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BC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사인 BAC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각 표시해 놓고 가겠습니다.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 주어져 있고 각 ACB의 크기가 여기가 60도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3분의 파이 60도 하고 또 체크해 놓겠습니다. 이러한 삼각형 ABC에 대해서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하고 AO가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중심을 O'이라고 했습니다. AO'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BC의 길이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루트 7로 좀 약분해 놓고 쓰겠습니다. 루트 7분의 36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을 알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각을 알파라고 해주면 사인 알파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루트 7분의 2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조금 써보겠습니다. 사인 알파는 루트 7분의 2라고 한번 써놓겠습니다. 또 어떤 정보가 있었습니까? AO'이 5 루트 3이다 라는 정보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5'의 길이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길이의 제곱의 값을 구하니까 코사인 법칙을 쓸 거다라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60도 보이십니까? 이 5'1 안에서 5'에 대한 이 길이를 호를 보시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60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각은 몇 도가 되겠습니까?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가 되니까 이 각은 120도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20도 하고 나타나는데 제가 또 뭘 체크해 놨습니까? 여기 주황색 삼각형 보이십니까? 이 길이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각하고 이 각이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각이 같은데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20도에서 빼니까 30도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에 대한 정보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큰 원의 반지름인 AO의 길이에 대한 정보만 읽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다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인 알파에 대한 값이 있고 이 삼각형 ABC를 보시면 이 ABC의 외접원이 원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C의 길이, 이 알파가 마주보고 있는 BC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반지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R은 하고 써주면 사인 알파분의 하고 쓰겠습니다. 사인 알파분의 BC 하고 나타나는데 BC의 길이는 루트 7분의 36이라고 했습니다. 루트 7분의 36 그리고 사인 알파를 곱해 보겠습니다. 사인 알파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7 사인 알파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루트 7이 약분돼서 1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9 하고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O'에서 정보 다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겠습니다. 따라서 5'의 제곱은 하고 왼쪽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5'의 제곱은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9, 9, 81 하고 표현이 되고 5 루트 3 제곱하면 25에 3을 곱하면 7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빼기 2 곱하기 9 곱하기 5 루트 3 곱하기 그리고 코사인 몇 도 해주겠습니까? 코사인 30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80이라고 75를 더하면 15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2로 약분하고 나면 9, 5, 45에 3을 곱하면 5, 35, 4, 32 빼기 135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5 빼주니까 정답은 21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은 삼각형과 삼각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원주각, 중심각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는 0을 기준으로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2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0보다 크면 5,0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함수 fx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에 대해서 fk = gk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k의 값이 -2,0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fx하고 gx가 만나는 점의 x좌표에 서로 다른 점이 -2하고 0하고 2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g2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려놨는데요. 왼쪽은 2차 함수인데 어떤 2차 함수가 되겠습니까? -1을 꼭지점의 좌표가 -1,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몇이 되겠습니까? 2 하고 나타나고 -2에서도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직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5,0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x는 어디에서 만난다고 했습니까? 여기 x = 2라는 점하고 x = 0이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있을 x = 2라는 점에서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를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요.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요 점에서 만나고 여기에서 이렇게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점이 더 생겨서 안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에서 접하고 이 점에서 이렇게 지나는 이러한 3차 함수가 그려지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또 잘 그려진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잘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x의 식을 찾아야 되는데요. 제가 뭘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2하고 0 그리고 여기 모르는 점의 좌표를 제가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x는 함수값 2를 갖는 점이 -2하고 0하고 k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왼쪽에 써보겠습니다. gx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x 더하기 2 그리고 x-k 하고 쓰는데 함수값이 2라고 했습니다. 뭐 어떤 정보를 데려오겠습니까? 이 2를 대입하면 이 직선에 대입한 함수값하고 같고 그리고 2에서의 미분계수는 이 직선의 기울기인 a랑 같다라는 식을 쓰겠습니다. 따라서 g에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g에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그리고 2-k 더하기 2가 여기에다 2를 대입한 값과 같겠습니다. -3a랑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4, 2, 8, 8이 16에다 2를 더하니까 18이 되고 -8k는 -3a구나 하고 정리해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G'2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G'2 계산을 해주는데 도함수 구하지 않고 그냥 한 번씩 미분해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미분하게 되면 여기에 대입하니까 4 곱하기 2-k 하고 쓰겠습니다. 가운데 거 미분하면 2 곱하기 2-k 하고 쓰고 세 번째 거 미분하면 더하기 2 곱하기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울기 a라고 했습니다. 기울기 a 하고 표현을 해주면 조금 더 또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4, 2, 8이 있고 2는 4가 있고 8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2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는 20하고 나타나고 -4k, -2k 하면 -6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a를 어디에 대입해주면 좋겠습니까? 여기에다 대입해서 k를 찾아보겠습니다. 따라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18-8k 해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3배를 여기다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60 더하기 63, 18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좀 해주면 26k 8이 16이니까 26k 하고 나타나고 60이 저리로 가면 7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k는 몇이 되겠습니까? 3을 곱하면 6, 3, 18, 78 하고 딱 맞겠습니다. 따라서 k는 2가 나타나고 k에 2를 대입해보면 6이 12 하고 나타나서 K는 3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K는 3이 되고 6, 3, 18 해서 A는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였습니까? G2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데 2A는 몇이 되겠습니까?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G2A는 하고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G4의 값을 구하는 건데 4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6 곱하기 4의 K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 되고 더하기 2가 있겠습니다. 6, 4, 24. 그래서 정답은 26,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은 3차 함수와 조각함수의 위치관계로 3차 함수 관계식 구하는 함수식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AN이 자연수이면 그대로 쓰고 자연수가 아니면 하나를 빼서 제곱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건인데요. 첫째 항이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연수면 2분의 1 AN이 자연수면 자연수 그대로 오고 자연수가 아니면 하나를 빼서 제곱하는데 이거 어떤 수가 되겠습니까? AN 결국 자연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0 이상인 제곱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슨 뜻입니까? AN 더하기 1은 자연수가 되거나 0 이상인 제곱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A7이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7이 1입니다. 그럼 우리 역추적해서 A1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A7이 1이다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A7이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경우로 가지치기를 하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로 가지치기를 해보겠습니다. A7이 1 그러면 위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배를 해줘서 A6은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아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나오려면 A2는 몇이 돼야 되죠? A2는 2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는 몇도 있습니까? 0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뭐가 문제가 되죠? 2는 2분의 1 A2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이 돼서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0만 성립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2라고 잘못 써서 6으로 다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하겠습니까? A5를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A5는 간단하겠습니다. 2배씩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4가 되고 여기에 A5를 체크하려고 했는데 이 수가 제곱수가 아니니까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밑으로 오는 경우는 뭐여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곱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립하지 않고 밑에도 또 가지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몇 배 한다고 했습니까? 2배 해서 해야 되는데 자연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위로 못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왔습니다. 이 값이 0이 되려면 AN은 몇이 되겠습니까? 1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A5는 1하고 써주고 2분의 1 곱하기 1이 자연수가 아니니까 또 성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가지치기를 해서 A4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4 위에는 2배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4 8하고 나타나고 밑에 A4는 몇이 되겠습니까? 제곱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가 돼야 되니까 A4는 몇이 되겠습니까?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서도 A4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A4 해주면 1인 경우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랑 똑같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A4는 6, 2하고 나타나고 이 경우에 A4는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칸이 부족해서 조금 옮겨 썼습니다. 이번에는 뭘 찾겠습니까? A3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3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또 2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이 16하고 나타나고 밑에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제곱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를 해주면 또 A3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배에서 6하고 나타나고 3제곱수가 아니어서 아래에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A3은 2배 해주면 A3은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랑 같습니까? 여기 2랑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또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0인 경우는 또 이 경우랑 같아서 같은 경우니까 똑같이 그냥 써주겠습니다. 여기는 성립하지 않고 A3은 1 하나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2로 가보겠습니다. A2 위에서는 또 뭐 한다고 했습니까? 2배를 해주니까 32하고 나타나고 이거 제곱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6이 되려면 4가 돼야 되니까 A3은 5하고 하나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도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A2는 2라고 써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A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 22 2배 해주고 제곱수 아니어서 안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A2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2 구해주면 2배를 하니까 8 하나 나타나고 제곱수가 됐습니다. 4가 되려면 2가 돼야 되니까 A2는 3하고 하나 더 찾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도 또 해보겠습니다. A3이 1일 때 A2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경우니까 2하고 0하고 쓰겠습니다. A2는 2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A2는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A1 가보겠습니다. A1 가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2 2배한 A1 64 나타나고 32 제곱수 아니니까 여기선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보겠습니다. 5에서도 나가면 2배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쪽에서 나타나는 A1은 10하고 나타나고 제곱수 아니니까 밑에서는 안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A1 구해주면 2배에서 24 나타나고 제곱수 아니니까 밑에서는 없겠습니다. 이 경우 어떻습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A1 해서 2배를 해주면 16 나타나고 제곱수 아니어서 아래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A1 2배 해주면 6이 되고 제곱수 아니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A1 구해주면 2배를 해서 4가 되고 제곱수 아니니까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0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위에서는 안 나타나고 아래서는 1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고 A1 1하고 찾겠습니다. 따라서 A1 다 구했습니다. 그 A1들을 다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쪽에서 다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 9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위에서 98하고 나타나고 밑에는 2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5하고 나타나서 더해주면 12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추적해서 A1 찾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함수 hx는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fx가 gx보다 크면 fx, gx가 fx보다 크면 gx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개의 함수값 중에 크거나 같은 것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범위는 스몰 m에서 라지 m 사이다. 그래서 그 스몰 m과 라지 m을 구해서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h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가 존재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x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gx는 어떤 함수인 어떤 직선인지 압니까? 2,2를 지나는 직선인지 알겠습니다. 정점이 2,2가 되겠습니다. 그럼 fx는 어떤 3차 함수가 되겠습니까? 0,0을 지나고 묶어주면 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0,0이 점근선이 되는 그러한 0,0이 변곡점이 되는 그러한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몇이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여기 2 루트 3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 비율 1 대 루트 3 해서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극대 2에서 극소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극대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4 해서 극대점의
극대값은 1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러한 3차 함수와 2,2를 지나는 직선의 위치관계에 따라서 hx가 결정이 되는데 y는 k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는 그러한 기울기 체크해봐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림들을 미리 좀 그려놨는데요. 여기가 2,2가 되겠습니다. 2,2 요쯤 어디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극대값이 16이니까 좀 x축에 좀 붙어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색 점을 칠해놨습니다. 여기가 2,2가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양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색 부분들은 사라지고 함수값들이 높은 이러한 색칠된 부분들만 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그어야 되겠습니까? y는 k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서로 다른 교점이 4개 생겨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아무리 그어도 그런 교점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 안 되겠습니다. 그럼 기울기 0 되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K를 어떻게 그어도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음수가 되게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으면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더 낮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 되는구나 하고 어디까지 되는가 하고 체크를 한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무슨 점입니까? 극대점이 되겠습니다. 극대점을 지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볼록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냥 위로 볼록한 게 아니라 극대점이 이 직선 위로 이렇게 솟아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극대점을 지나면 그런 그림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그어도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경계를 찾았습니다. 이 점의 좌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16이라고 했습니다. 이 극대점 마이너스 2,16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16은 하고 대입해 주면 이 직선의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a 곱하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하고 표현되고 더하기 2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14 하고 나타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7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a의 범위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범위를 체크를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크고 m은 0보다 작겠습니다. 따라서 거기다 10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에서 이것을 빼니까 2분의 7 해서 정답은 7, 5, 3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두 함수의 함수값 중 큰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새로운 함수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마이너스 10 이하인 상수 m에 대하여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로그 함수,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로그 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0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 equal t의 모든 실근의 합을 gt라고 했습니다. 함수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m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 이상인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gt는 ga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이 2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양수 a를 정해 놓을 때 그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t에 대해서 무슨 gt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fx equal t가 되는 모든 실근의 합이 gt인데 그 합이 일정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하나 그었습니다. 이 t에 대해서 여기에 x좌표, 여기에 x좌표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fx 그리는 설명을 안 했는데요. 오른쪽은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점근선 y축이어서 증가하는 지수 로그 함수 하나 그렸고 이것은 점근선이 뭐가 되겠습니까? x는 4하고 나타나고 감소하는 로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감소하는 로그 함수의 전체 절대값 해서 올렸는데 x절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x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2에 4 하면 2가 돼서 10 더하기 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10 더하기 m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10 더하기 m 왼쪽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m은 몇 이하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10 이하 했으니까 이것은 0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 x절편이 y절편이 x축 위에 있거나 또는 x축 밑에 이렇게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x축 밑에 있게 그려서 접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x절편은 10 더하기 m이고 여기 위에 있는 y절편은 10 더하기 m이고 여기 위에 있는 y절편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y는 t 해가지고 x좌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주는데 이거 어떤 로그 함수입니까? 절대값 아니 양수인 로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 로그 2에 4-x, x좌표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는 t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로그 2에 4-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5분의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5분의 t-m 하고 나타나고 따라서 x좌표를 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해주고 4에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4 빼기 2에 5분의 t-m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이쪽 함수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5 로그 2에 x 더하기 m이 t가 되는 그러한 x를 체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해주면 2에 m 빼기 m으로 가고 5로 나눠서 밑을 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t-m 하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x좌표 더했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이 어떻게 나타나죠? 합이 언제나 4하고 유지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수를 한번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 함수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이 위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하고 밑에 있는 함수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x는 2에 대해서 선대칭 관계가 있습니다. y는 fx하고 y는 f4-x 이 그래프는 x는 2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a 쓰고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하고 표현을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x는 2에 대해서 선대칭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x는 2에 대해서 선대칭이라 언제나 더하면 둘이 x좌표는 t 하면 x좌표의 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x좌표의 중점이 2가 되기 때문에 x좌표들의 합은 언제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합이 2를 만족하는 최소 a 값을 구했는데 그 값이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내려오다가 어디에서 그만 멈춰야 되겠습니까? 여기 y절편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y절편에서 나타나는 x값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더하기 이거 해도 여전히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4인데 새로운 x값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4가 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최소 a는 2인데 그 값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m이 되겠구나 라고 추론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m이 2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12 하고 찾겠습니다. 이제 fm의 값을 구하면 끝나겠습니다. 따라서 fm 하는데 m이 몇입니까? m이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2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음수니까 위쪽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5 로그 2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2 하니까 16하고 나타나고 m은 마이너스 12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2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4가 되고 5, 4, 20 빼기 12 하니까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선대칭인 두 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접기도 한번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세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A는 B보다 작고 B는 8보다 작은 범위를 갖겠습니다. 함수 fx와 양수 k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 함수값들의 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fx 곱하기 fx 더하기 k, 이 곱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fk는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조금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하는 V자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기울기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는 x절편을 갖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9,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고 기울기 1, 마이너스 1이니까 10하고 8이 되겠습니다. x절편이 10하고 8이 된다는 뜻이고 x-10 하면 어떤 직선이겠습니까? 여기 겹쳐서 이렇게 나타나는 직선인데 이 직선의 범위는 a 이상 b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수인데 자연수여서 0보다 크게 있고 b는 8보다 작아서 제가 적당히 이렇게 a, b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문제에서 조건 나를 보시면 FK는 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K는 양수인데 0보다 작은 함수값 갖는 곳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두 군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곱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을 해석해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려놓은 f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이 불연속점이 마이너스 k만큼 왼쪽으로 옮겨서 연속이 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점이 이 0의 함수값에 올라가고 이 점도 이 0의 함수값에 올라가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8도 여기 올라오고 10도 이쪽으로 올라와서 각각의 불연속점들을 연속이 되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점프 불연속이어서 함수값 0을 만나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려면 간격이 몇입니까? 간격이 2고 여기도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오른쪽 왼쪽은 여기가 몇이 되겠습니까? 9하고 마이너스 3의 중점인 3이 되겠습니다. 3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같은 간격을 갖고 대칭성을 유지해 줘야 되니까 A하고 B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 A가 2고 B가 4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로 옮겨와서 6칸 옮겨오면 0으로 올라오고 또 이쪽으로 6칸 오면 0으로 올라오겠습니다. 8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6칸 와주면은 이쪽에 불연속점을 해소해주고 이쪽으로 또 6칸 오면 이쪽의 불연속점도 또 해소해 주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K가 6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K가 6이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8하고 4 사이에 있는데 4까지 이 초록색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에서의 함수값은 이 위로 올라가니까 우리 FK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에 맞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씩 0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주면 좋겠습니까? 이 A는 밀려와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2로 올라오거나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2로 올라오거나 또는 어디로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와 겹쳐줘야 겨우 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불연속점에 겹쳐져서 서로 불연속인 점들이 만나서 연속이 되게 해소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x에 남아있는 점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8이 이쪽으로 와서 곱해져서 연속이 되게 하거나 또는 10이 이쪽으로 옮겨져서 연속이 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A에 K를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A 빼기 K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A 빼기 K는 마이너스 4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A는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K-2가 되거나 따라서 A는 K-2가 되거나 K-4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해줘야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 빼기 K를 해주면 B 빼기 K를 해주면 A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또 어떻게 되죠? 8 빼기 K 해주면 B가 되고 또는 10 빼기 K를 해줘도 B가 되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성립해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 좋게 B는 하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B는 8 빼기 K이거나 10 빼기 K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해서 총 네 가지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는 A가 K-2고 그 다음에 B가 8-K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가운데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해서 써주면 8-K-K는 A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K-2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0은 3K 해주는데 우리 K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K는 양수인데 지금 K가 3분의 10 나와서 AB에 대입해주면 AB 자연수가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A는 K-2고 이번에는 B를 바꿔보겠습니다. B가 10-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대입해주면 B-K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0-K-K는 K-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K는 12가 돼서 K는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해서 A하고 B도 찾아보겠습니다. K가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2하고 나타나고 B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B는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랬더니 A는 2고 B는 6, K는 2하고 6 사이에 있어서 K도 음수가 되고 조건에 잘 맞겠습니다. 이게 답일 거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다른 경우도 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는 K-4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가 8-K인 경우 또 대입해 보겠습니다. 8-K-K는 K-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3K는 12가 돼서 K는 4하고 표현이 되고 A가 몇이 되겠습니까? 0하고 나타나서 이 경우도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K-4이고 B가 10-K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K-K는 K-4 해서 3K는 14, 이 경우도 K가 자연수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답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럼 위에 좀 써놓겠습니다. 보기 편하기 위해서 A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A는 2하고 써놓겠습니다. A는 2, B는 6하고 써놓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함수값 이제 해보겠습니다. FA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A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2라고 했습니다. 2를 어디다 대입하겠습니까? 2 들어있는 곳 이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빼기 10 해서 마이너스 8 하고 찾겠습니다. FB도 찾아보겠습니다. FB는 F6인데 6이 들어있는 곳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6 대입하면 3 빼기 1 해서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FK 찾으라고 했습니다. K는 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F4 찾는데 4 어디에 있습니까? 2하고 6 사이에 있어서 또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4 빼기 10 해서 마이너스 6하고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세 수를 다 곱해주면 8, 6에 48에 2를 곱하면 96, 정답은 96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불연속 조각함수의 곱함수 연속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주머니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씩 4번 꺼내어 나온 공에 적혀있는 수를 꺼낸 순서대로 A, B, C, D라고 했습니다. A 곱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홀수일 때 두 수 A, B가 모두 홀수일 확률을 구하는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우의 수로 조건부 확률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A 곱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홀수가 되는 경우는 세 개의 수가 모두 홀수거나 홀수, 짝수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수가 홀수고 그 다음에 세 개가 모두 홀수인 경우가 있고 첫 번째가 홀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짝수 이런 경우가 있고 짝수 그리고 짝수, 홀수 이런 경우도 있고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모두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첫 번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이 홀수이려면 모두 홀수여야 되겠습니다. 홀수 보시면 빨갛게 5개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5개 곱하기 4개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또 홀수 나타나니까 3개 곱하기 2개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2개가 홀수 5 곱하기 4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짝수가 되겠습니다. 짝수 파란색으로 칠해낸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뽑기 때문에 4 곱하기 3 하고 표현이 되고 세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둘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둘 다 짝수거나 아니면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경우는 뒤의 경우가 C하고 D가 앞의 경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짝수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짝수, 홀수인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짝수 나오는 경우 잘못 썼습니다. 세 번째 하는 경우라 네 번째는 홀수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짝수 앞에 2개 연이어 나와야 되니까 4 곱하기 3 하고 나타나고 또 짝수가 나오니까 곱하기 2, 나머지 하나는 홀수니까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처음에 짝수가 나왔으니까 4, 그리고 처음에 홀수가 두 번째 홀수, 그 다음에 짝수, 그 다음에 네 번째 홀수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짝수하고 홀수 자리 바꿔도 경우가 같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한번 더해 주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짝수 나오고 짝홀, 여기 홀짝 해서 이 경우 자리만 바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하고 같겠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좀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했습니까? A, B 모두 홀수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A, B 모두 홀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에는 이거 더하기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확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모두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분모에는 5 곱하기 4, 3, 2가 있고 그리고 더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몇 개씩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이거 2개 해서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2 하고 분모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분자는 이거 2개 올려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분해주고 5 약분하고 그 다음에 4도 한 번씩 또 약분하겠습니다. 4도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3도 약분해 보겠습니다. 3도 약분하겠습니다. 3 골라서 다 약분하고 2가 한 번 더 약분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이 남고 여기는 2가 남겠습니다. 2 약분하고 여기 1 남고 2 약분하고 여기 2 남고 2 약분하고 여기 2 남고 2 약분 하나 하고 나면 여기는 8이 남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모는 13이 되고 분자는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3분의 3,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조건부 확률 공뽑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두 양수 m 시그마에 대하여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이것을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 이것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두 확률 변수 x, y에 대해서 x가 0 이하일 확률이 y가 0 이하일 확률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이 등식을 만족하는 시그마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m1이라고 하고 m이 m1일 때 두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가 1 이상일 확률이 y가 k 이하일 확률하고 같게 되는 상수 k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하고 y를 표준화시켜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준화를 시키는데 위에 게 x고 밑에 게 y가 되겠습니다. 0 이하일 확률 0을 표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분해 하는데 시그마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분의 x-m 하니까 0-m 해서 -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m 이하일 확률이 y가 0 이하일 확률을 표준화한 위치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표준화하면 시그마 분해해주면 여기 시그마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x는 0이고 평균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m제곱 -2m-16 하고 표준화를 시키는데 이 값이 -m하고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시그마 보내주고 m을 왼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분해 마이너스 해주니까 m분의 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1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등식을 만족하는 이 등식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m과 시그마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m에 대한 다항식이 아닙니다. m에 대한 다항식이 아닌 경우 최대 최소는 항상 뭘로 푼다고 했습니까? 산술기하로 푼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 이렇게 쪼개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m이 되고 m분의 16을 가운데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십니까? m이 마침 양수라고 써있고 이거 서로 곱하면 m이 사라지겠습니다. 따라서 2배에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m 곱하기 m분의 16하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m이 지워지고 4가 남아서 8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은 위에 있는 값은 최대값이 몇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부등호를 잘못 썼습니다. 이것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8이 최소가 되니까 이것은 8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아서 최소값 1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럴 때 시그마하고 m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등호가 성립하겠습니까? m하고 m분의 16이 같을 때 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m은 m분의 16하고 같게 되는 m을 체크하면 m제곱이 16이어서 m은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m하고 시그마를 찾았습니다. 이럴 때 m1이라고 했습니다. m1이 몇이 나왔습니까? m1은 4 나오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10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규 분포를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x는 4,1제곱하고 나타나고 y는 m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 4, 16, 8, 16, 32 해주니까 40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40이 되고 표준 편차는 10하고 10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등식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등식을 보시면 x는 2 이상일 확률, y는 k 이하일 확률 해서 표준화 시켰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이 확률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타나는 이 확률이 서로 같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표준화 시켰을 때 여기가 0이 되니까 둘이 더하면 대칭이 돼서 0이 되겠구나 라고 추론하겠습니다. 따라서 왼쪽을 먼저 표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분의 시그마 1이라고 했습니다. x-m 해주면 1-4가 돼서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도 한번 표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시그마 1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0하고 표현되고 m은 k가 되고 평균은 4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몇이라고 했습니까? 0에 대한 대칭이니까 더하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이 뭐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의 값이 3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40은 30하고 나타나고 k는 70, 정답은 70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정규 분포에서 표준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두 집합 XY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F1, F2, 그리고 F1 더하기 F3, F1 더하기 F4의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F1하고 F2는 합이 짝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 나를 기준으로 조건 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F1하고 F2가 같은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짝수여도 합이 짝수, 홀수여도 합이 짝수가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 F1하고 F2가 뽑을 수 있는 경우 총 6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조건 가를 보시면 F1하고 F2가 같으니까 제가 F2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1 그리고 F1 이상 F1 더하기 F3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F1 더하기 F4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F1은 같이 들어있으니까 F3 항상 뭘 뽑아도 왼쪽 부등식은 성립하겠습니다. 오른쪽 부등식은 F1 지우면 F3이 F4보다 작거나 같아서 이걸 만족하는 부등식은 F3이 F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6개에서 2개를 뽑는데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하겠습니다. 따라서 6H2하고 계산을 해주면 7C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73, 21하고 나타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6가지 곱하기 21가지 해서 6 곱하기 21 해주면 126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F1하고 F2가 다를 때, 즉 F1이 F2보다 작을 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표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표를 채우면서 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F1이 F2보다 작고 그리고 F1 더하기 F2가 짝수가 되는 경우를 제가 늘어놨습니다. F1 작은 순서를 기준으로 썼고 F1이 1이면 F2가 홀수가 돼서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 1, 3이 있고 2, 5가 있겠습니다. 2인 경우는 둘 다 짝수여야 되니까 2, 4, 2, 6, 3인 경우는 홀이어야 되니까 3, 5, 4인 경우는 짝수여야 되니까 4, 6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이 부등식은 이미 성립하니까 이 오른쪽에 남은 2개의 부등식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F2하고 써주면 여기는 1 더하기 F3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려면 2보다 F3이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F4는 F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2, 3, 4, 5, 6 이 5개의 수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H 해주면은 6C2 해서 7, 3, 21, 5, 3, 15 해서 15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1 더하기 F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F3은 4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F4는 또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 5, 6 중에서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해서 2개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3H2가 되고 4C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6가지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4 이상 하고 표현되고 2 더하기 F3 하고 표현이 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이상 F3, F4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위에 있는 1번하고 같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것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6 이상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 더하기 F3 하고 표현이 돼서 4 이상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4 이상 F3 그리고 F4 하고 표현이 되고 이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 이상 해주고 그리고
3 더하기 F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빼주니까 2 이상 그리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F3, F4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냥 한번 계속 써보겠습니다. 6 이상 그리고 여기는 4 더하기 F3이 표현이 되고 그리고 넘겨주면 2 이상 F3 그리고 F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2 이상 하니까 여기는 15, 15가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4 이상 하는 경우는 6가지, 2 이상 하니까 여기도 15가지, 15가지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아래에 있는 값을 다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더해주면 15가 4개 있겠습니다. 그러면 30, 60, 60에 12를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면 72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15 곱하기 4 더하기 6 곱하기 2 해서 72가지 생기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126 더하기 72 해서 198가지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미적분 2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AB, BC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습니다. AD의 길이가 BE의 길이의 2배가 되도록 D하고 E를 잡고 그 두 선분의 교점을 F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CFE에 대한 탄젠트 값이 주어져 있고 어떤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CDB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CD하고 AE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있고 하나의 기울기에 대한 탄젠트 값을 하나의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읽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과 각각의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정보로 집약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각을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을 알파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 각은 막곡지각이어서 이 각이랑 같은데 이 각은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의 정보가 있고 탄젠트 베타를 구하라 라는 문제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접근하겠습니까? 이 길이가 AD의 길이가 BE의 2배니까 여기를 K라고 하고 여기를 2K 하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표시되겠습니까? 이 길이의 A, B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는 1-2K 하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베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는데요. 탄젠트 베타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탄젠트 베타는 해주면 1분의 1-2K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1-2K분의 1 써주고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탄젠트 알파는 1분의 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 하고 써보겠습니다. 이제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에 대한 정보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15분의 6 하고 표현이 돼서 왼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15분의 6은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 하고 표현이 되는데 탄젠트 덧셈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탄젠트 베타 곱하기 탄젠트 알파분의 하고 쓰겠습니다. 분자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한 값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더하기 탄젠트 베타 곱하기 탄젠트 알파 해주니까 1-2K분의 K 하고 표현이 되고 분자는 1-2K분의 마이너스 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분자 분모에 1-2K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K 더하기 K분의 여기는 1-K, 1-2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15분의 16하고 이것을 곱해서 x 곱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에 1-K 곱해주겠습니다. 따라서 16 곱하기 1-K는
오른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15 곱하기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k 더하기 2k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또 해주면 30k 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15k 마이너스 16k 넘어오면 더하기 k 또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6하고 5, 1, 1 인수분해해서 k는 몇이 되겠습니까? k는 6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베타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위의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베타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1-3분의 1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분의 2의 역수니까 정답은 2분의 3,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6번은 탄젠트 덧셈 공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미적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양수 t에 대하여 곡선 이것 위에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하고 R이라고 했습니다. 직사각형 OQPR의 넓이를 FT라 할 때 1에서 3까지 FT 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T,2ln T 더하기 1이라고 해서 X좌표는 T 하고 표현되고 Y좌표는 2ln T 더하기 1 하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T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밑변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FT는 해주고 2T 곱하기 ln T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적분하라고 했습니까? 1에서 3까지 2T 그리고 ln T 더하기 1 DT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ln 안에 t 더하기 들어있어서 정적분하기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x축으로 t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위끝 아래끝도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2에서 4까지 그리고 1만큼 평행이동이니까 t-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ln t dt 하고 표현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 부분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분적분 하기 전에 일단 부정적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인테그랄 2t-1 ln t dt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뭘 그냥 데려가겠습니까? 이거 그냥 데려가고 그 다음에 왼쪽은 적분해서 데려가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적분해서 오면 t-1의 제곱하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데려왔으니까 ln-t 하고 표시되고 마이너스 이거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t-1의 제곱 ln-t 그냥 왔으니까 미분해서 t분의 1 dt 하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또 적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 전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개하면 t제곱 하니까 t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t분의 1 하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식으로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t-2 더하기 t분의 1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거는 그대로 써주고 t-1의 제곱 ln-t 하고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그리고 더하기 2t 마이너스 t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ln-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2에서 4까지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에서 4까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2에서 4까지 대입을 해주면 4를 먼저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39 ln 4 하고 표현이 되고 4를 대입하면 8 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 4를 대입해도 또 8 마이너스 ln 4 하고 표현이 되고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ln 2 그리고 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더하기 2 여기에 2를 대입하면 더하기 4 더하기 4인데 빼기 4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입해주면 ln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지워지는 걸 먼저 지워보겠습니다. 이거 지워지고 그 다음에 8하고 마이너스 8 지워지겠습니다. 이거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2ln이고 여기는 92, 18ln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18에서 2를 빼니까 1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16ln2 하고 남겠습니다. 16ln2 남고 숫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자연수 정수 부분은 2하고 마이너스 2니까 빼기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6ln2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부분적분을 활용한 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습니다.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함수 hx는 x = k와 k가 아닌 점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f'0의 값이 최대가 되는 k의 값을 알파라고 했습니다. k가 알파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까? 조건 가를 보시면 h0이 1이고 조건 나를 보시면 함수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들 데리고 어떤 관계식이 나타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h0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은 h0하고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0 어디다 대입하겠습니까? k 양수이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고 위쪽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해주면 0 빼기 k분의 하고 쓰겠습니다. 0 빼기 k분의 g0-k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거 -k 왼쪽으로 보내면 -k는 g0-k 하고 표현이 돼서 g0이 0이다 라는 사실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 나도 써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k에서 연속이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1이라는 함수값은 극한값과 같겠습니다. 3분의 1은 리미트 x가 k로 접근할 때 x-k분의 하고 써보겠습니다. x-k분의 gx-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0분의 0꼴 해주면 k를 대입하면 gk는 k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정의 또는 로피탈을 쓰시면 g'k가 3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g'k는 3분의 1 하고 써놓겠습니다. 이 주어진 정보들을 fx로 돌려보겠습니다. gx, fx의 역함수니까 fx로 돌려보면 f0이 0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fk도 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g'k가 3분의 1인데 역함수니까 f'k, k 하니까 f'k는 역수가 돼서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fx를 함수식으로 표현해 봐야 되는데요. f0이 0이고 fk가 k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y는 x라는 직선하고 어떤 점에서 만난다는 뜻입니까? 0,0에서 만나고 k,k에서 만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x를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 1이라고 했습니다. x-k 그리고 만나는 다른 한 점은 몰라서 x-m 하고 써보겠습니다. 더하기 x라는 직선하고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k가 3이다 라는 걸 활용해야 되는데 f'x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도함수 그냥 구해놓고 가겠습니다. f'x는 이거 전개를 한 도함수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x세제곱 -k 더하기 mx제곱 그리고 kmx 더하기 km 더하기 1x 하고 묶어보겠습니다. 미분을 해주면 3x제곱 하고 나타나고 2배의 k 더하기 mx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km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f'k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k 해주는데 여기다 대입해도 좋지만 여기에서 이것은 미분해 보겠습니다. f'k k 대입할 거라 3개 돌아가면서 미분하겠지만 이거 미분한 것에만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k 곱하기 k-m 더하기 1이 3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k 곱하기 k-m이 2라는 뜻이구나 하고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또 우리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fx 어떤 함수라고 했습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증가함수여서 도함수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도함수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0 이상이다 그러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x축 위로 둥둥 떠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체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판별식 여기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m 제곱
마이너스 3km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개해주면 k제곱 더하기 2km 마이너스 km 하고 되고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몇이라고 했습니까? 이 위에서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값은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m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는 범위를 또 체크해 놓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접근을 했으니까 F'0으로도 접근해 보겠습니다. F'0 이것에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F'0 대입하면 km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km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k제곱 마이너스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2에 더하기 1이 있으니까 k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이 최대가 되는 k를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떤 2차 함수입니까? 대칭축이 0이 되는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k의 범위를 데려와야 되는데 m의 범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m의 범위를 이용해서 다시 k의 범위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m은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m은 하고 표현해주면 아까처럼 km은 k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m은 하고 표현해주면 k분의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k분의 k제곱 마이너스 2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의 범위를 여기에서 추론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m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k분의 k제곱 마이너스 2 이것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k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k 이쪽에 곱해주고 이쪽에 곱해주고 다시 모아서 2차 부등식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는 k제곱 그리고 더하기 k-2가 0 이상이다 라는 부등식이 나가고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k제곱 마이너스 k-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의 범위는 인수분해 해주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k는 2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공통 범위는 1 이상 2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1 이상 2 이하의 범위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좀 그림을 널찍하게 그렸습니다. 2차 함수 k제곱 마이너스 1 대칭축 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밑에서 k의 범위를 데려왔는데 1 이상 2 이하라고 했습니다. 1 이상 2 이하의 범위에서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k는 몇입니까? 맞습니다. k는 2가 되겠습니다. k 최대일 때가 2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k = 알파에서 최대인데 그 알파가 2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알파가 2일 때 뭘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H9 구하고 G'9 구해서 곱하라고 했습니다. H9 어디에 대입하겠습니까? 우리 K가 2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일 때 X가 2일 때니까 우리 뭘 대입한다고 했습니까? 9를 대입할 거니까 위식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H9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H9는 9 빼기 K인데 K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9 빼기 2분의 G9 빼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9 함수값 9 fx의 함수값이 9가 되는 x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fx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fx는 하고 써주면 x, k는 2라고 했습니다. k가 2일 때 m은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k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은 1이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x, x-1, x-2 더하기 x 하고 fx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x에 몇을 대입해야 9가 될지 한번 체크해야 되는데 는 9에서 우리 조립제법으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를 한번 대입해 보고 싶겠습니까? 어차피 조립제법 해도 수를 대입해야 되니까 3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3을 했더니 9하고 쉽게 찾았습니다. 따라서 F3이 9니까 G9는 몇이 되겠습니까?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7이고 분자는 1이 돼서 7분의 1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G'9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좀 써보겠습니다. G'9 우리 F3이
F3이 9였으니까 서로 역함수 관계여서 F' 3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 3을 구해야 되는데 F' 3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F'3 여기 대입해서 3 대입하셔도 좋고 그냥 돌아가면서 미분하셔도 좋겠습니다. F'3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미분하고 3 대입하면 2 곱하기 1이고 더하기 이거 미분하고 3 대입하면 3 곱하기 1 더하기 이거 미분하고 3 대입하면 3 곱하기 2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2, 3, 6, 1 해서 1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9는 몇입니까? 12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찾았으니 마무리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 곱하기 H 곱하기 G'9 곱하라고 했습니다. 알파 어디에 있었습니까? 알파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계산해 놨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2 곱하기 7분의 1 곱하기 12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약분하고 나면 7, 6에 42, 42분의 1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다양한 풀이들이 들어있지만 역함수 미분법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급수가 수렴하고 다음 급수의 합이 또 0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항이 0이 아닌 등비수열 BN에 대하여 다음 급수가 또 수렴하고 B1 곱하기 BN의 급수의 합을 구해서 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등비수열에 대해서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니까 공비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한번 보시면 이거기 절대값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0보다 크겠습니다. 0보다 큰 것과 붙어서 더해가지고 무한히 더했더니 0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A2n은 음수가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2n이 음수가 나온다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즉 공비가 음수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비를 먼저 체크해 놓고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무한급수의 합 수렴하는 무한급수의 합이니까 각각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A2n의 공비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이것은 짝수니까 두 칸씩 띄어가니까 1-R제곱 하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첫째 항은 A2가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1이니까 공비 하나 곱한 첫째 항은 R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21 곱하기 여기는 절대값이 붙었고 3n-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3칸씩 띄어가니까 1 마이너스 절대값 아래 세제곱하고 나타나고 초항은 n에다 1 대입하면 a2가 돼서 똑같겠습니다. 그런데 절대값이 붙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0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래 범위가 음수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R로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R로 나오니까 1 더하기 R의 세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R 약분하고 여긴 뭐 하겠습니까? 여기는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1-R 1 더하기 R 하고 표현되고 여기는 1 더하기 R 그리고 1-R 더하기 R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더하기 R도 서로 같이 약분 한번 해보면 20에 뭘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분자분모에 이거 곱해야 되니까 20 곱하기 1-R 더하기 R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1 그리고 1-R을 곱해서 0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20R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20 플러스 21R 하니까 플러스 R 하고 표현이 되고 20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5, 4하고 인수분해 해주면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R은 5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우리 R이 음수라는 걸 아니까 R은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급수의 합이 또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의 극한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수열의 극한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고 an분의 하고 쓰겠습니다. an분의 3 절대값 an 더하기 bn의 극한값이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n이 분자가 0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재빨리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즉 3 절대값 an 더하기 bn이 0이면 좋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bn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절대값 an 하고 표현이 될 거다 하고 진행하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수열을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쪼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쪼개서 두 가지 합으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n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서 그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의 수열은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이렇게 교대로 3하고 마이너스 3이 띵띵띵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n분의 bn 하는데 an도 등비수열이고 bn도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눈 것도 등비수열이니까 ak의 n-1제곱하고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k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절대값 k가 1보다 크면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조건에 맞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값 k가 1보다 작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0으로 가서 3-3, 3-3 이렇게 번갈아 진동하는 발산하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k가 1인 경우, k가 1인 경우하고 2라고 마이너스 1을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k가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열의 극한이 a여서 a가 나타나고 a 더하기 3, a 마이너스 3, a 더하기 3, a 마이너스 3 해서 결국 0이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3, a 마이너스 3이 둘 다 0으로 가줘야 되겠습니다. a 더하기 3하고 a 마이너스 3이 둘 다 0으로 가는 그러한 a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a 곱하기 수열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1에 n-1제곱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열이 어떻게 나타나죠? n이 1이면 a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a 하고 나타나고 이것도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상수니까 a 더하기 3 대입을 해주면 a 더하기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a 더하기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되어야지 0으로 가겠습니까? 전체 0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3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0이다. 그 말은 a가 몇이라는 뜻입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n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bn은 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bn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제곱하고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an을 곱하는데 an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4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절대값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도 4분의 1에 n-1제곱하고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bn을 다 구했습니다. 우리 이것의 값을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b1 첫째 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하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그리고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해주겠습니다. 공비 4분의 1 하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초항 뭐라고 했습니까? 초항 마이너스 3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339 하고 9 곱하기 역수해주면 3분의 4 해서 3으로 나누면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절대값 기호가 붙은 무한등비급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상수 a에 대하여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적분으로 정의했습니다. 함수 fx와 상수 k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fx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 연속함수가 되겠습니다. 연속함수의 정적분이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 이 fx의 도함수는 이 피적분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건 가를 보시면 fx는 ln 2분의 3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서 이 값을 대입해서 0이 되게 하는 a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f'x를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f'x는 해주면 ln 2의 절대값 x-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뭘 대입하라고 했습니까? ln 2분의 3을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f' ln 2분의 3 하고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들어가니까 2분의 3 하고 2분의 3으로 떨어지겠습니다. 2분의 3 마이너스 a가 0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ln은 1이어야 0이니까 a는 2분의 1 하고 찾겠습니다. 그런데 f'x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써놓고 보니 f'x는 x의 절대값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f'x는 우함수가 되겠습니다. f'x가 우함수면 f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fx는 기함수 성질을 띠는데 fx는 기함수 성질을 뜨는데 또 어떻습니까? 여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아래끝 윗끝 맞춰서 f0의 값을 봤더니 f0이 0입니다. f0이 0인 기함수 성질을 띈 함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fx는 기함수구나 라는 사실도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ln 2분의 3에서 그 값을 갖는데 이 도함수 0되는 x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양의 무한대로 커지면 증가하기 때문에 ln 2분의 3에서 x는 ln 2분의 3에서 극소값을 갖고 그리고 마이너스 ln 2분의 3에서 극소값을 갖겠구나 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제가 조금 적당히 그려놨습니다. x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려서 원점 대칭 이동할 것입니다. x는 ln 2분의 3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ln 2분의 3보다 크면 양이고 거기보다 살짝 작으면 음수가 되니까 음에서 양으로 해서 극소값이 되겠습니다. 이 점이 ln 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가 극소가 되는 x좌표. 그러면 마이너스 ln 2분의 3은 극대가 되는 x좌표가 되겠습니다. 조건 나를 한번 보시면 f-ln 2분의 3의 함수값하고 fk의 함수값이 나타나 있는데 fk의 함수값은 이 f-ln 2분의 3 극대값의 6배 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극대값의 6배 한 값은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오른쪽에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k가 되고 이 k에서의 함수값 이것은 이 함수값의 6배가 된다라는 뜻을 갖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밑에 것을 정적분할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x의 절대값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도함수의 절대값 하는데 0에서 k까지 정적분하라고 했습니다. 0에서 ln 2분의 3까지는 기울기가 음수고 그 다음부터는 기울기가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적분의 값을 0에서 ln 2분의 3까지, ln 2분의 3에서 k까지 나눠서 써보겠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 ln 2분의 3까지 써주면 기울기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f' 하고 써주고 분모도 제가 조금 간단히 할 텐데요. 여기 마이너스 f 마이너스 k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fx 기함수였으니까 이거 fk랑 같겠습니다. 따라서 fx 더하기 fk라고 써보겠습니다. fk d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ln 2분의 3에서 k까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울기 양수니까 그냥 f'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fx 더하기 fk 하고 표현되고
dx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도함수 f'x여서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ln fx 더하기 fk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에서 fk가 좀 많이 크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더한 값은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타나는 마이너스 ln fx 더하기 fk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0에서 ln 2분의 3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그냥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ln fx 더하기 fk 하고 나타나고 이것을 ln 2분의 3에서 k까지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ln 2분의 3 여기 대입하는 거랑 ln 2분의 3 여기 대입해서 빼기 하나 같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입한 것에 2배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ln ln 2분의 3 한번 대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기서 뭘 체크하겠습니까? 기함수 성질에 의해서 ln 2분의 3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것에 마이너스가 붙은 마이너스 6분의 1 f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 fk 더하기 fk니까 6분의 5 fk 하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0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0은 0이니까 그냥 더하기 fk 하고 표현이 되고 이건 대입해서 여기 2배 했습니다. k 대입해주면 fk 해서 더하기 ln 여기 ln이 빠졌습니다. 여기 ln fk 해주고 여기는 더하기 ln 2f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의 값들을 한번 다시 ln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ln 하고 나타나고 분자는 이것들이 곱해진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fk의 제곱하고 나타나고 분모는 2를 넣어주겠습니다. 마이너스는 분모로 넣어주고 2는 제곱해서 분모로 들어가니까 36분의 2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36분의 25 k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k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ln 25분의 7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의 값이 p라고 했습니다. p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입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100 곱하기 그리고 a는 몇이었습니까? a 우리 2분의 1이라고 찾아놨습니다. 2분의 1 해주고 그 다음에 2의 p제곱 했습니다. 2의 p제곱하면 25분의 72 하고 남겠습니다. 25분의 72 계산해주면 50 약분하고 2가 남아서 정답은 14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해석해서 치환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함수, 우함수 성질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